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소비자 태도조사와 그것을 봤을 때 향후에 한국의 어떤 소비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이제 소비자 태도 조사인데요. 2010년 4분기, 그러니까 11월에 조사한 소비자 태도 지수가 51.8포인트를 나타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3, 4분기보다는 하락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준치가 50인데요.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 보시다시피 2009년 4분기부터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걸 유지하고 있는데 좀 미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물가 불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주택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한국의 주택 경기 부진.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든지 국내 경기에 대해서 둔화 가능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태도가 기준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좀 저하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소비 심리를 보면 주로 이제 고소득층, 우리가 이제 중산층 이상보다는 중산층 이하가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이것은 우리나라를 제일 돈 많이 버시는 분을 100이라고 할 때 100명 중에 하위 20%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2분위가 40% 안, 3분위가 60%, 그다음에 80%, 100%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1분위와 2분위 소비자 태도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고요. 특별히 1분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 분기 들어서. 그래서 저소득층 관련한 이 타켓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유의 깊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랄지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시장의 문제들이 아무래도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그런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현재, 그 다음에 미래 관련 심리 지표인데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래 경기 예상 지수와 미래 생활 형편, 내 생활 형편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지금 0.3%하고 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다는 미래의 소비자들이 내가 구매할 때 혹은 미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경기 그러면 회복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제 더 불안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회복된다는 의견은 특별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막연하게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언론의 효과가 제일 큰 거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G20 이런 그런 긍정적인 기사를 본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전 분기에는 43% 정도였는데 이번 분기에 53%였거든요. 이만큼 소비자들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활 형편인데요. 가계소득 증가를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취해진 조치들이 일자리 나누기 제도였거든요. 그것은 임금의 조정을 의미하는데 2010년에 들어서 임금의 조정이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즉 상여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다든지 가동률이나 초과 타임을 늘리면서 임금 근로자의 어떤 소득 증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 증가가 굉장히 큰 이유의 하나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한 또 기대감, 뭐 가계 부채가 좀 준다든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가계 소득이 좀 줄었다. 그다음에 보유 자산 가치가 좀 늘었다. 이런 응답도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생활 형편이 악화가 됐다. 이게 가계 소득 감소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제일 또 많은 의견이 주로 저소득층이 많았지만 역시 좀 그 가계 소득이 좀 나는 줄고 있다. 특히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계층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소득 감소를 여전히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럼 내구재라는 함은 아시겠지만 뭐 TV나 이렇게 좀 장기간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그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52.4라고 하면 기준치보다는 긍정적인데 아주 높은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이번 분기에 내가 내구재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봤을 때 한 25%, 4분의 1 정도가 내가 살기에 아주 좋은 시기 같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15.8%를 차지하는 분들은 좋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현재 소비 지출하고 미래 소비 지출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소비 지출의 아까 경기랑 소비 지출이 조금 다른데요. 이 소비 지출은 1분기 후에 내가 쓰는 게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1분기 후에 내가 쓰는 게 조금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올라간 폭이 0.3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6분기 소비자 태도 지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 증감 감소폭이 굉장히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트렌드의 또 중요한 그 이슈 하나가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향후 우려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다만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하는 정책들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응답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물가 예상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예상이 지금 70이죠? 여기 더블 스케일인데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쭉 지금 70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여기서 유지되고 있고, 고용은 조금 쭉 이렇게 계속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 패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비 비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의류비 전체적으로 보면 의류 자체의 소비 구매력이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의류비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에 44, 45, 42, 45, 45, 45 이렇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인상이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류를 구입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 추세가 전반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된 그런 형태고요. 식료품비는 오히려 외식 같은 걸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 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약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2011년에 소비나 뭐 이런 그 위기 이후에 어떤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요소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1년 소비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2010년에 4.0%에서 2011년에 3.5%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0년에 4.0%의 해석상 좀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내수 자체가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이거를 2년 평균으로 하면 한 2%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 2010년의 느낌보다는 조금 그 나아지는 느낌이긴 할 텐데 그 느낌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유동성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정책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대표적인 정책이 자동차 초반에 세제 지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이제 소비 쿠폰이나 현금을 주는 정책들이었죠. 이런 소비 진작책들이 굉장히 그 낮아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2011년에도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주도의 그 성장 모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자 비용 부담 증대가 또 하나의 소비 증가세를 제약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0.25%를 단행했지만 저희 연구소가 보기에 그리고 저도 보기에 금리 정책은 지금 수치를 낮출 수는 없는 거라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가계부채의 어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 증가세도 상당히 미흡할 것이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표를 보시면 현재 이 파란 선 그래프가 소비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 적색 그래프가 소득 증가율이거든요. 그럼 보통 파란색 그래프가 대개 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는 게 원칙이죠.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증가세가 대체로 우리나라는 좀 더 낮았습니다. 근데 위기를 벗어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소비를 많이 늘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2011년에는 불황기의 경험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소비자들이 굉장히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2009년, 2010년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소비 패턴은 친환경적인 어떤 것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형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안전에 대한, 보안에 대한, 특히 요즘에 연평도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10가지 정도를 제가 트렌드만 뽑아왔는데요. 이제는 핵심 기능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조화되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맥카페를 보시면은 별다방, 콩다방보다는 굉장히 싸게 하면서 느낌은 아주 비슷한 그런 커피들을 많이 대량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한 3, 4년부터 서비스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나 트렌드를 모방하면서 가격은 굉장히 낮추는 이런 류의 상품들 그리고 옷들도 굉장히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명품의 어떤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는 이런 옷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는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게 대표적인 메스티지형 호텔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득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강이나 경기도 일원에 지금 하는 마리나 사업인데요. 이렇게 소비에 굉장히 차별화 현상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을 이렇게 많이 싸게 하는 이런 트렌드도 있지만 이거 기존의 트렌드였지만 굉장히 차별화된 VVIP들의 어떤 소비 행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뻔한 내용인데요. 소비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해보자 이런 모습들이 아리따움 이 쇼핑몰 같은 경우 그리고 내조의 여왕 이런 재밌는 그런 트렌디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 베이직으로 2011년에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사람들이 보거나 즐기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욱더 체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받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몸과 마음을 같이 풀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하는 이런 마케팅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연결되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산소방, 휴게텔 이런 거의 어떤 이미지 디자인인데요. 그러니까 지친 사람이 와서 이제 산소도 공급해주고 거기에다가 2시간, 3시간 자면서 이제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어떤 1인용 휴게텔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그 종합검진을 할 때 달랑 이렇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수치화하는 것만 소비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요 이제 로날드 디카프리, 이게 누구죠? 누구죠? 하여튼간 영화배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영화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을 했죠. 대개 이제 오스카상이나 아카데미, 칸 영화제나 이런 데 리무진을 타고 오죠. 할리우드 대스타들이. 근데 이분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프리우스를 타고 왔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프리우스를 구매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시그널링,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한 어떤 패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전거족, 이렇게 도보족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위핏이나 핸드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기술을 앞으로 중시할 거다. 저도 삼성에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 자체만을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승부하는 승부 결정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패션도 그렇고요. IT 기술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의 어떤 휴머니즘을 얼만큼 접목을 시키느냐, 이것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결정 요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유를 보시면 제조일자랑 상하는 날짜, 유효기간이 같이 병기가 됐습니다. 투명한 것,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자신의 어떤 몸이나 자신의 심리 상태의 안전성을 점점 강조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well looking spec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나 이런 테라피 같은 게 굉장히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마지막 트렌드는요.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 건데요. 뒤에 몇 가지 사업 계획 같은 거를 했는데 여기서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산 관리를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들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주부님들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1대1 아주 특별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룹핑을 해서 자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자산의 트렌드와 그의 대처 방안을 레슨을 받으시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자산의 어떤 기대 수익률, 리스크 해치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사실 2006년, 2005년 이때 IT 버블 이후에 우리나라에 펀드 열풍이 불었죠. 그때 이제 은행 창구에서 되게 이제 권유해서 들었다가 펀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이제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끝까지 건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